네, 안녕하세요. 비트나인 웨비너 기획 담당 강민정 과장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니까 다행이네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분명한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구조의 한계를 해결 가능한 그래프 DB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최근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교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선뜻 기업들이 도입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그래프 DB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참석자 모든 분들이 가진 고민, 궁금증을 이번 웨비나를 통해 풀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발표는 비트나인 아젠스 그래프 테크팀의 김영우 수석과 그래프 솔루션 R&D팀의 김보생 선임이 맡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웨비나 종료 후 전달되는 설문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표 중간 아니면은 발표 이후에 좋은 질문 해주신 참석자 5분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서는 질문을 받는 방법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보통 채팅창에다 내용을 써주셨는데 채팅창이 아니라 그 웨비나 플랫폼 하단에 보시면은 질문 및 답변 퀘스천 Q&A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발표를 들으시면서 문의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웨비나 그래프 DB와 관계형 DB의 공동 전략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비트나인의 김영우입니다. 목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 RDBMS와 NoSQL 그리고 그래프 DB, 그리고 두 번째로 RDBMS와 그래프 DB의 공존 방안 그리고 시너지 효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프 분석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로 가치가 인식이 안 되었지만 요즘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는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량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이것을 빠르게 분석, 서비스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발생되는 데이터량과 데이터 다양성일 것입니다. 정량 데이터, 비정량 데이터, 빅데이터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DBMS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 로고 데이터, 음악 코드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애초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테이블 사이에 포린키 관계가 있고 테이블 조인으로 서로 다른 엔티티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대량 데이터를 읽고 테이블 간 조인이 많이 발생이 되면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엄격한 데이터 규칙과 ACID나 그리고 MVCC의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가진 DBMS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과 데이터 정합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업무 시스템에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기관계 시스템의 DB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DB들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구축되어 서비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NoSQL DB가 생겨나고 이미 많은 시스템에 적용되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면에서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4개 종류의 NoSQL DB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키밸류의 간단한 구조로 저장되는 키밸류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인 리디스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 베이스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인 HBase, 그리고 카산드라, 그리고 다큐멘트 형식을 하나의 로 단위, 제이슨 단위 타입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알려진 몽고DB입니다. 이 중에서 쿼리의 복잡도, 즉 데이터 관계나 데이터 간의 뎁스를 표현하는 지리어 지원에서는 그래프DB가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DB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프DB는 NoSQL DB에 속하지만 데이터 연관 관계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특화된 DB입니다. 릴레이셔널 DB의 조인 및 트랜잭션 처리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복잡한 쿼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SQL로서의 데이터 구조가 갖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DB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DB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래프 DB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어떤 DB이길래, 그리고 NoSQL DB는 알겠는데 그래프 DB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 DB는 그래프의 점과 선을 데이터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점에 해당하는 버텍스, 그리고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RDBMS에 해당되는 RDBMS는 투플이나 로우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선에 해당하는 엣지는 두 개 노드 사이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저장되는 데이터입니다. RDBMS는 포링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 노드의 속성 정보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되고 JSON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RDBMS의 필드 속성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오브젝트, 즉 엔티티를 라벨이라고 하고요. 버텍스 노드가 구성된 오브젝트를 V라벨, 그리고 엣지가 구성된 오브젝트를 E라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관계를 저장하고 탐색하도록 구축되어 있고요. 관계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대부분 이러한 관계에서 파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드와 엣지가 연관관계로 확장해서 연결된 그림인데요. 데이터 트래버스는 이러한 연관관계가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관계 탐색이 가능합니다. 최단 경로, 즉 쇼티스트 패스는 이러한 트래버스 구간들 중에 출발지와 목적지의 짧은 경로를 탐색하여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RDBMS에서는 데이터 연결 관계에 있는 테이블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 조인 조건을 일일이 쿼리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한 줄의 쿼리에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스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노드, 그러니까 펄슨과 스테이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와 노드를 탐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위 사이퍼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연결 관계에 있는 모든 버텍스와 엣지 결과값이 조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버스는 분석에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프 알고리즘에도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highly connected 데이터 구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의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셜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끼리의 친구 관계,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포스트를 좋아요로 했을 때 그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성향에 따라 관심사항이 데이터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특정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서 동일 패턴의 관심사항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 통장 탐지나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프로드 시스템에서도 정상적인 연관관계를 벗어나는 경우 시각적으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지식으로 관리되고 연관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는 지식 그래프, 네트워크나 IT 운영 요소로 이러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IT 운영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업무나 시스템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관관계에 의해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BMS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RDBMS는 주어진 조건 값에 해당하는 정령 데이터의 리스트와 집계 정보를 보여주는 데 장점이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연관관계의 시각화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특정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엣지의 속성값을 조건값으로 두 개의 노드가 연결된 리스트 정보나 현황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RDBMS와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생성 과정은 분석에서 또 설계 과정, 그리고 실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적재하는 과정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브젝트를 선별하고 연관성으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실제 육안에 초점을 두고 연관관계의 중심의 데이터나 그 속성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레거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레거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IS 그래프에 대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BMS 오픈소스 중에서 가장 안전적인 DBMS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트그래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IS 그래프는 사이퍼 지리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드린 사이퍼와 SQL이 혼합된 쿼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통 하이브리드 쿼리라고 부르는데요. 관련 쿼리를 파싱하고 문법 검사와 시메틱 체크하는 로직이 아키텍처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최적의 플랜을 생성할 수 있도록 플랜 트리를 생성하고 또 이를 또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와 또 인덱싱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쿼리는 기존 SQL 구문의 사이퍼 쿼리를 인라인 뷰 형태로 포함하여 조인 형태의 필터 조건으로 사용되고 질의 결과에 대해서 RDBMS와 사이퍼 결과값을 같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반대로 사이퍼 구문 안에 SQL 구문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결과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기존 RDBMS의 안시 표준 쿼리를 저희 그래프 DB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사이퍼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적재되어 서비스가 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각화까지,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시각화 조회 과정에서 GDB와 RDB 데이터를 같이 조회할 수 있는 쿼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개발적인 부분에서 편리함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광기형 데이터베이스의 다이어그램은 스키마 설계할 때 많이 보셨던 패턴일 텐데요. 오른쪽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드 간의 인과관계를 엣지로 연결하여 설계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기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 정합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관계로 테이블이 나누어져 설계가 되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데이터 연계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네모안의 박스 내용처럼 논리적인 모델링에서 RDBMS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RDBMS의 엔티티는 그래프DB에서 라벨을 말하며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어떤 키 데이터는 노드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노드의 프로퍼티 속성으로 설계되는데요. 포린 테이블의 키 데이터는 두 노드 간의 연관관계인 엣지, 즉 릴레이션십으로 대체되고요. 속성은 엣지의 프로퍼티 속성으로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RDBMS에 있는 관계성 이외의 데이터를 찾아서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의 데이터를 우선 선별 모델링하고 데이터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는 RDBMS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기존 레거시 RDBMS이고요. 오른쪽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입니다. RDBMS 데이터 중에서 전환 대상에는 제외되었지만 노드 간의 연관관계에서 해당 엣지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참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 밖에 있는 테이블이 그 레거시 DB에는 속해 있지만 B 테이블의 이력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력 데이터는 노드나 엣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참조 데이터로 그래프DB에 포함하지 않고 그래프DB에서 RDBMS 데이터를 참조하여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력 데이터가 그래프DB에서 연관성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해당 이력이 발생되는 연관 요소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관련 업무 요건에 따라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력 데이터만으로는 연관성 데이터로 표현하기는 부족하고 이력 변경사항과 관련지어 연관성을 맺을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실시간 발생되는 거래 상세 데이터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참조하게 하는 경우인데요. 고객과 상품의 메타 데이터 사이에 주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주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며 저장되는 사이즈가 수십 테라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계속 또 늘어나겠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커스터머 노드와 프로덕트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오드 거래 관계를 엣지로 표현할 때 한 개의 엣지로 표현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연관성 중심에서 봤을 때 동일 노드 사이의 거래 내역을 건 바이 건으로 그래프 엣지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 개의 엣지로 표현하고 상세 거래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 관계를 엣지로 표현할 때 시각적인 불편함이 있고 하나하나가 연관 데이터로 갖는 의미가 크지 않는 경우에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DB에서 거래 내역 상세를 보여줄 때 사이퍼와 SQL이 혼합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쿼리를 사용해서 그래프 DB 안에서도 RDBMS 쿼리를 그대로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프로젝트에서 실제 진행된 어떤 예제인데요. 내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상 거래가 탐지가 됐다고 그 신호가 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그 그래프 그림처럼 탐지된 어떤 그 데이터 연관성으로 시각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홍길동과 신계좌 사이에 한 개의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연관관계로 거래 데이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각화로 표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어떤 연관관계 엣지가 무수히 많이 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한 개로 엣지로 표현을 하고 그 관련된 어떤 데이터는 RDBMS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어떤 화면상에서 상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연관관계 구조에서 추가되는 어떤 라벨이나 노드에 대해서도 릴레이션십을 맺음으로써 연관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 RDBMS에 테이블이 추가되거나 또 다른 RDBMS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그래프 데이터 구조에 연관관계를 맺어줌으로써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프DB에서 어떤 마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라벨을 생성을 해서 어떤 방사형 형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 키 조건과 맞는 라벨과 릴레이션을 맺음으로써 또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서로 다른 RDBMS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관성으로 통합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RDBMS와 그래프DB의 데이터 공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공존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 공존의 핵심은 RDBMS의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DB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RDBMS의 데이터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GDB 데이터 전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관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데이터는 필요시에 기존 레거시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최소화와 그리고 실시간과 배치 처리의 또 간소화 그리고 어떤 성능 개선의 효과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RDBMS와 공존으로 기존 레거시 데이터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질의문인데요. 사이퍼는 네오포제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표준화의 노력으로 지금 오픈소스 그래프 질의 언어인 오픈 사이퍼가 생겨났습니다. 사용자와 개발자 친화적인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SQL 문법보다 관계 데이터 표현에 용이한 서술형 질의 언어입니다. 프로퍼티 그래프의 효율적인 질의와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들은
연관관계 표현에 특화된 사이퍼를 통해서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SQL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분이나 사용자라면 사이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퍼에서도 조회나 쓰기와 관련된 부문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퍼와 SQL의 구문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어떤 구문에 대한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웨어 조건이나 그리고 오더바이 그리고 어떤 리미트 관련된 부분은 기존 그 RDBMS와 같은 구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밑에서 보시는 어떤 예제처럼 어떤 매치문을 통해서 어떤 대상 데이터 그러니까 그 프람절에 해당하는 대상 오브젝트를 매치문으로 선언을 하고 중간에 화살표 사이에 있는 그 R이라는 부분이 실제 엣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R, B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명칭을 선언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관계성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모든 오브젝트와 엣지가 리턴 형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알리아스 A를 두고 명시적으로 테스트라는 오브젝트를 명시를 하게 되면 이 테스트와 관계된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의 엣지에 어떤 R이라는 알리아스로 폰이라는 그 명시적인 그 엣지를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엣지와 연관된 다른 노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는 그 RDBMS에 해당하는 쿼리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그 그래프DB의 사이퍼 구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링은 어떤 특정 사람이 그 노즈로 관련된 3개 단계를 통해서 어떤 특정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쿼리인데요. RDBMS에서 관련된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단계별로 오브젝트가 계속 늘어날 거고 쿼리 또한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그 사이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뎁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타에서도 어떤 뎁스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그 뎁스를 주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한 질의문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퍼에서는 트래버스 기능이 있어서 짧은 쿼리로 빠르게 또 조회할 수가 있고요. RDBMS는 그 뎁스에 따라서 쿼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맡은 RDBMS와 그래프DB의 데이터 공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세션을 위해서 진행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호 선생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DB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고객에게 제공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순서별로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9 그래프 AI 센터 김보생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분석적 관점에서 그래프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그래프 분석들을 활용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분석은 왜 할까요? 그래프 분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래프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던 인사이트를 발견해 준다라는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GDB에 대한 설명을 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관계들을 관리하는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잡한 관계 대상들을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인지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보이시는 그림이 왕자의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이 누군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룹들이 어디인지 여기서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래프로 나타나기만 해도 그 대상의 정보들을 손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프에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는 그 그래프에 있는 핵심적인 중심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중심성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 클러스터를 찾을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라는 것은 속성이 비슷한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속성이 비슷한 집단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분칙 분석을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전체의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도록 그래프에서는 크게 중심성 분석, 군집 분석, 그리고 구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론들은 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각각의 분석 방법론들에도 수십 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그때 데이터 특성에 맞게 그리고 모델링된 그래프 모델에 맞게 방법론들을 찾아서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사례인데요. 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가 실제 금융기업과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처럼 이렇게 웹상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모델링을 하였고 어떤 분석을 하였고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 기업과 진행했던 사례고 현재 이 시스템이 구현이 돼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드릴 개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과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국민은행에서 이제 대포통장을 탐지하는 시스템, 이미 이제 국민은행에서는 대포통장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룰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런 대포통장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실제 지금 구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화면은 최근 나왔던 기사입니다. 올해 이제 8월 10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이 시스템 이름이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 대포통장이 이제 42%나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던 그러한 프로젝트고요. 이 국민은행에는 당연하게도 고객 간의 거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객 간의 계좌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계좌 관계 자체를 그래프로 구축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서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탐지해내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거 실제 기사 사례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민은행 시스템에서는 고객의 계좌 거래 관계 정보가 나와 있는 원장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사고 신고가 등록되어 있는 실제 대포통장 거래가 적발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GDB와 RDB를 동시에 활용했었는데요. GDB로 구현한 것들은 거래 관계 정보, 거래 패턴 정보만을 GDB로 구현을 했고요. 그 GDB 안에 있는 거래 패턴 안에 있는 상세한 거래 정보들은 RDB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앞서서 이 GDB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설명을 잠깐 들으셨을 텐데, 이 GDB에 있는 거래 패턴 안에서 이러한 상세 세부 정보까지 이제 GDB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그래프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GDB에는 거래 관계 정보만을 저희가 GDB로 구현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RDB로 구현을 해서 이 그래프 탐지 모델에 정보를 보내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정상 패턴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RDB와 GDB를 동시에 사용해서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제작 유통 플랫폼 구축 사례인데요. 이 음악 제작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기업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이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고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개념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지금 음악 산업 전반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산업 전반에서 이 음악 산업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 등등의 이런 수익 구조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게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구축하고 구현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음악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보다 한 6년 전에 이미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그때는 이제 RDB 형태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구현해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워낙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RDB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다가 GDB를 알게 되고 저희 회사와 컨택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음악 제작 유통에 있어서는 이러한 5가지 정보들, 크게 이제 5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작곡가, 작사가, 뭐 프로듀서 이런 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분들 혹은 노래를 연주하는 세션,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제작하는 레코드 레이블 회사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유통시키는 퍼블리셔 회사들 정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회사가 존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을 관리하는 PRO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저작권 협회라는 협회들이 있고요. NRO라고 얘기하는 저작 인저권 협회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작곡하는 작사가 작곡가들한테 지급되는 그 저작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작 인저권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노래를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들한테 드리는 저작 인저권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협회인데 이 협회가 국가마다 다 다르고 그 국가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협회가 존재합니다. 이 하나의 노래라는 건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한 국가에서만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도 노래가 이제 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마다 다른 어떤 저작권 시스템,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놀라운 사례지만 이러한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 국내에서 만든 노래, 어떤 작곡가가 국내에서 노래를 만들었다면 해외에서 그 노래가 활용이 됐으면 저작권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등록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름이라도 한 글자가 잘못된다면 저작권을 못 받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이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노래가 송출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노래는 뭐 TV, 라디오, 방송이나 영화에 있는 배경음악,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한 곳에서 노래가 송출됐을 때 각각 저작권이 발생되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에는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듀서가 이번에 BTS의 신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프로젝트를 열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작곡가들, 작사가들, 가수들, 뭐 다양한 레코드 레이블 회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진행이 될 때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것만 말씀드려도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RDB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DB로 이러한 것들을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구현된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프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활용되는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이 제작하려고 했었을 때 그 음악을 잘 제작할 수 있는 뭐 작곡가나 작사가나 가수들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작곡가나 작사가나 가수들한테 적절한 프로젝트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일반 유저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일반 유저들의 취향에 맞는 노래들도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해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 분석 기술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그래프 기술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용이점이 있고요. 저희 당사 제품과 같이 멀티 모델을 사용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RDB와 GDB를 동시에 활용해서 그 유용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웨비나를 들으신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업무하시는 기업들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시고 그래프 기술을 적용하셔서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인사이트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등록을 받으면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을 정리한 사항들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DB나 지식 관리 시스템에 그래프 DB를 적용해도 좋을까요? 이 외에 어떤 서비스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보생 선생님께서. 네, 그 회원 DB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원 DB가 정확히 저희가 뭐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헬스장이나 일반 이런 회원 관리 관련된 단순한 DB라면 그래프 DB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회원 DB, 거기에는 이제 그 회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구매했던 상품 정보가 같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연관성을 만들 수 있는 정보라면 그래프 DB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지식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식 그래프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처럼 다양한 지식들을 그래프로 구축해서 관리하고 탐색하는 데 굉장히 그래프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DB를 적용해도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래프 DB 설명 부분에서 김용호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뭐 추천 시스템이나 지식 그래프나 다양한 IT 기업이나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이미 제조사 그리고 금융사, 공공기관, 뭐 헬스케어나 교육기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그래프 DB가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지 좋을지보다는 이 DB를 관계로 구축했었을 때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RDBMS와 그래프 DB 간 데이터 연계 방식과 연계 시의 보안 강화를 위한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 보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MS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아센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버와 서버 간의 어떤 IP 대역대나 그리고 특정 IP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유저에게 어떤 보안 접근 제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정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IP 레벨이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레벨 그리고 사용자 레벨 그리고 DBMS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 테이블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보안 어떤 그 권한 관계를 줌으로써 보안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래프DB 기술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프DB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그 사용자분들의 어떤 니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니즈인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을 통해서 그래프DB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와 이제 어떤 컨설팅이나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컨설팅 그리고 관련된 어떤 부서의 분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요. 그래프DB를 사용 가능한 환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OS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 환경이나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서 그래프DB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또 가이드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전 질문은 그래프DB 도입 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과 호환이나 확장성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그래프DB와 호환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존 RDBMS 뿐만이 아니라 하둡과도 연동이 될 수가 있고요. 하둡에서도 하이브나 요즘 이제 스파크 QL, 또 스파크와 데이터 프레임과 또 연동해서 좀 더 확장된 데이터를 그래프DB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은 Q&A 작성하셨던 분들은 Q&A에서 답변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적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시각화 도구와 그래프DB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당사 비트나인 제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저희 아젠스 그래프 외에도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젠스 뷰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 모습을 이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BI 시각화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블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시각화를 위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당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시각화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그래프의 시각적인 측면을 따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저희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래프 DB 사례, 현대차에서 잠시 나온 그래프 화면이 말씀하신 자체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한 화면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대차에서 보여드렸던 시각화 화면은 저희 그 아직도 뷰어는 아니고요. 만약 그래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피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였고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는 이 화면에서 잠시만요. 지금 이제 요것이 일부만 캡처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온 화면인데 저희 그 아젠스 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 시각화가 표현이 되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계피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한 화면입니다. 네, 추가 질문 더 2분 정도 더 받고 웨비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지금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관련한 서비스는 사례는 아직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좀 확인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현대차에서 쓰신 시각화 자료 이름? 이거 여기 채팅창에 제가 계피라고 이게 잠시만요. GPHI인가요? 네네네. 네. 그걸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웨비나는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질문 주시면 되시고 제품이라든지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